네, 오늘은 왜 비트코인 개인 지갑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앞서서 누구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닥터인베스트 채널에 굉장히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좀 왔는데 사람이 나와야지 좀 집중이 잘 되고 너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소리의 잡음이 너무 많으니까 마이크를 사라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들 다 반영했습니다. 네, 잘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비트코인의 메인 체인 자체는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뭐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느니 뭐니 이런 거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건 거래소가 해킹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역시 다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장부 자체는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장부를 바꾸거나 개인 지갑을 턴다라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 장부를 바꾼다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맨날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비트코인의 장부는 전 세계에서 뭐 적어도 15,000명 혹은 5만 명 이상의 컴퓨터가 장부를 쓰고 있어요. 서로가 누가 장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장부를 쓰는 사람들조차 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장부를 바꾸려면 이 15,000명이든 5만 명이든 이 중에 절반 이상의 장부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네,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왜 비트코인이랑 다른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 다른지, 왜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는지 저번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알트코인 특히 뭐 시총 10위 안쪽은 모르겠는데 10위 바깥쪽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그 장부를 쓰는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만든 사람, 그 코인을 만든 창업자거나 그 창업자 주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 인물들 몇 명만 조져서 뭐 그 장부를 바꾸면은 장부를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지갑을 턴다라는 건데 개인 지갑 여러분들이 개인 지갑이란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수많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 유튜버들이 개인 지갑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최대한 쉽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 지갑은 개인 키랑 똑같은 건데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개인 키가 있으면은 어떤 암호화를 거쳐서 공개 키로 만들고 그거로 암호화 거치면 비트코인 주소가 만들어져요. 그냥 암호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 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 요 주민등록증 플러스 은행 비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있는 뭐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 이름, 여러분들이 사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예, 플러스 은행 비번까지 이 조합을 알고 계신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분 말고 또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게 되실 텐데 제 유튜브를 잘 따라오다 보면은 그때도 항상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요거예요. 개인 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주소는 공개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완전히 공개된 원장이기 때문에 각 주소마다 얼마 갖고 있는지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주소가 누군지를 모를 뿐이죠. 뭐 요 주소에 뭐 10비트코인, 100비트코인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뭐 닥터 인베스트 건지 뭐 저기 계신 뭐 슈카 형님 건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비트코인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네, 아까 그 개인 키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1299423A 어쩌고 해가지고 26AEDD까지 있는 게 개인 키예요. 이 개인 키를 어떤 타원곡선 함수라는 걸 입히면은 공개 키가 되고 공개 키를 저번에 이거 했었죠. 저번 유튜브 저번 영상 때 했는데 샤256 이런 이상한 암호화 체계를 쓰면은 비트코인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도 똑같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주소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은 송금의 예시는 상대방의 보낼 송금 주소, 그러니까 요 주소 플러스 내가 얼마를 보낼지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하시면은 상대방에게 보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거 원래 설명하시는 유튜버들 훨씬 많으시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의 중앙화된 거래소를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상대방한테 블록체인,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보낼 때 이런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비슷하죠. 아까처럼 출금 주소를 써 있고 어디로 송금할 건지 그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몇 퍼센트 혹은 몇 개를 보낼 건지 뭐 1 이더리움을 보낼 건지 뭐 10개의 비트코인을 보낼 건지 이런 게 쓰는 칸이 있고 뭐 동의합니다 체크해서 확인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잘렸는데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소를 입력하고 거기에 내가 보낼 비트코인의 양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비트코인이 보내집니다. 왜 여기서는 아까 말한 개인키 서명이 없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업비트의 개인키로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공개된 장부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그 각 주소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공개된 장부니까요. 아까 장부를 뭐 15,000명인가 5만 명인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중에 뭐 웹에 공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찾아보는 게 그냥 그런 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그냥 찾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비트코인 뭐 애드레스 랭킹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와요. 보면은 탑 100 리치스트 비트코인 애드레스가 있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갖고 있는 개수마다도 몇 명인지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면서 보면 여기 주소가 있죠. 요 비트코인 주소에 25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다 알려줘요. 요 비트코인 주소는 16만 개를 갖고 있다. 요 비트코인 주소는 12만 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그 주소를 치면은 그 주소에도 몇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유명한 알려진 비트코인 지갑은 이렇게 뭐 이름까지 붙습니다. 이거 보면은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지갑 주소네요. 요거는 제일 많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주소는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지갑이 바이낸스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고객들의 비트코인이겠죠,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빅피넥스라는 거래소고 세 번째는 누군지 모르고 네 번째도 바이낸스의 어떤 비트코인 관련 주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게 그 비트코인 장부를 제가 똑같이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장부 자체에는 요 주소에 25만 개, 요 주소에 16만 개, 이 주소에 12만 7천 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낸스에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네, 바이낸스 장부에 우리가 갖고 있는 25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10개는 앨리스 거다, 7개는 밥 거다, 19개는 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부는 절대 해킹이 안 되지만 바이낸스 장부는 이거 바이낸스 보면 개인 사기업이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네이트 이런 대기업들 다 털리는데 바이낸스 안 털리겠어요? 네, 해커들이 바이낸스 털어가지고 뭐 가령 뭐 앨리스가 아니라 이게 뭐 엘리자베스가 갖고 있는 10비트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버리면 앨리스는 뭐 꼼짝없이 그냥 자기 비트코인을 잃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잠깐 좀 넘어갔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키를 보낼 때 바이낸스의 개인키 혹은 업비트의 개인키로 보내는 거였다 지금까지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신의 개인 지갑을 만드셔야 돼요. 그 지갑 영상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요 개인키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 개인키가 이게 뭘까요? 이 개인키는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장부를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키를 터는 방법인데 보면 뭐 1, 2, 9, 9, 4, 2, 3 어쩌고저쩌고 된 이 긴 뭐 문자열 요거를 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16진수의 64자리 숫자입니다. 16진수 오랜만에 수학을 해서 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이진수 옛날에 초등학생 때였나 배울 때 보면 이진수는 이제 0과 1로만 숫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10진수는 0에서 9까지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16진수는
0에서 15까지의 숫자로 모든 숫자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0이라고 쓰면은 그 자체가 이제 십진법에 있는 개념이니까 10을 A로 바꾸고 11을 B, 12는 C 해서 15는 F 해가지고 총 16, 0에서부터 15까지 총 16개의 숫자로 뭐 이 세상의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16진수라고 합니다. 그럼 64자리에 64자리에 16진수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0 쭉 있는 거겠고 제일 큰 수는 FFFF 쭉 있는 거겠죠. 그럼 요 64자리의 숫자는 총 몇 가지의 총 크기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의 숫자를 가질까요? 네,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16개, 여기에 16개, 여기에 16개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으니까 16을 64번 곱한 것만큼 가능 그 비트코인 주소가 가능하겠죠. 16에서 이 세상에는 뭐 대충이긴 한데 대충 이제 16의 64승의 숫자만큼의 비트코인 개인 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과정을 거칠 건데 16을 조금 바꿔보면 2의 4승이죠. 2를 4번 곱하면 16이잖아요. 2의 4승을 64번 곱한 것은 2의 256승입니다. 네, 수학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2의 256승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써보면은 대충 10의 77승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의 77승이라는 숫자는 검색해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랑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에 나의 비트코인을 저장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주에 있는 원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원자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겠다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위해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이는 백사장은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아직 뭐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래알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은 제가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 전재산 뭐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전재산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여기는 이제 하와이인데 더 예쁘네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래알이 하와이나 부산의 해운대 둘 중에 한 군데에 있는데 너가 그 모래알을 딱 가져오면 내가 내 전재산을 줄게. 혹은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우리 부모님 전재산이라도 다 뺏어서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하시겠어요? 만약에 했다 치자고요. 그럼 그 모래알이 만약에 얘예요. 이 모래알 중에서 이 모래알에 들어있는 원자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자를 찾으면은 내가 전 재산을 줄게.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왔는데 이 모래알에는 10의 19승계의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저를 죽이시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것도 사실 하기가 힘든데 이 우주에 있는 원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원자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내 비트코인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의 개인 키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나의 소유는 나의 추억 경험 기억뿐이다 라고 했어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추억 경험 기억은 어떤 형태로 자산화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 비트코인은 그것을 처음으로 자산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16진수 이 64자리의 16진수 요거를 요 숫자를 기억하면은 1, 2, 9, 9, 4, 2, 3, A 어쩌고저쩌고 해서 6A, EDD 요걸 기억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이 요 똑같은 숫자를 누군가가 맞출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원자를 찾는 거랑 똑같으니까 확률이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은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이 그 암호를 대신 입력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64자리의 16진수만 알면은 우리가 마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와 구글 비밀번호가 있으면 구글 계정에 접속할 수 있듯이
이 64자리의 16진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뭐 또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